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죠. 상대방을 배려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방활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응보적 정의를 활용하여 문제 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잘못하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라고 하면서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 실현의 방식은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잘못한 일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응보적 정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응보적 정의는 우리 사회 전체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죠. 저울을 통해서는 잘못한 일에 관한 책임을 재도록 하고요, 칼을 보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처벌을 내린다는 상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관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해결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와 가해를 구분해서 해석합니다. 피해의 내용에 관한 사과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리적 감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 만능주의와 정의의 역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의 불균형이 있기도 하고요.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접근 방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장기간의 거리두기는 관계성에 관하여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정의 실현을 위한 방식으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중재하고 균형을 이루었던 방식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갈등을 해결할 때 사법 정의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죠. 사법 만능주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정의 실현을 위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정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자신이 받은 처벌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죠. 상대방을 배려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방활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응보적 정의를 활용하여 문제 행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